자, 이제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담보물권. 채권이 있어야 거고, 점유합니다. 유치권의 두 가지 성립요건.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가센터 사장님, 공사수급인, 승용차 점유합니다. 건물 공사하느라고 점유합니다.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 채권 있다, 점유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수리비, 공사비를 안 준다. 그러면 당신 승용차, 당신 건물 못 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유치권. 머물유, 둘지. 내 휘하에 머물게 하고 두죠.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유치 목적물, 승용차, 건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그래서 물건과 채권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라, 결연성이 있어라. 채권은 또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수리비 줘야 할 시기, 변제해야 될 시기. 유치권, 아하하하하, 내가 젖어 있어요. 자, 유치권의 목차, 유치권의 성질 보고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효력, 항상 목차는 이렇게 되고, 성질. 담보물권에 네 가지 성질이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담보물권에 네 가지 공통된 성질. 유치권은 물상대의성은 없어요.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보험금을 채는 거지. 우선 변제. 다른 채권에 제끼고. 유치권은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필수적으로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이렇게 시작되고 건물이 유치 목적물이 멸실, 소실돼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 갑이. 그 보험금에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요. 보험금 나면 무조건 물상대의 지문이야. 건물이 멸실하고 보험금, 그럼 저당권자는 보험금 들이댈 수 있지만 유치권자는 보험금에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물상대의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세 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가지 성질만 인정된다. 그러면 불가분성이 뭐냐? 가분이 안 돼. 안입을 분리가 안 돼요. 일체 불가분. 수리비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의 힘이 미치는 성질. 그래서 채권 100만원 수리비 채권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99만원 9천원 가져왔다. 1,000원이 부족해. 그래도 벤치 안 줄 수 있어요. 1,000원 가지고 오실 때까지 좀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 담보물권 들이댈 수 있는 성질. 이게 불가분성. 자, 성립요건. 모든 제한, 또 이거 하려겠다. 모든 제한물권은 타물권입니다.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남의 부동산을 담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지상지역 전세권이든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담보 잡는 거예요. 타인 소유 물건일 것. 따라서 머릿속으로 갑을 그리시고, 을이 유치권자예요. 오른쪽 을 유치권자. 지 거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을 소유 물건, 자기 소유 물건은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 물건에 관한 판례 하나. 수급인의, 공사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올라갔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 네 글자가 뜨면 니 거, 누 거? 을 거. 을, 공사수급인, 니 거. 따라서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수급인 소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 단어가 뜬 순간 소수로 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 니 거니까. 을, 니 거니까. 자기 소유 물건. 자, 꼭 이 승용차가 채무자 끌고 온 놈, 갑 소유일 필요는 없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이라도 지것만 아니면 유치권은 태어난다.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지것만 아니면 돼. 타인은 채무자든 제3자든. 아버지 차 끌고 와도 유치권 들이댈 수 있다니. 소유자는 누군지 상관없고 지것만 아니면 돼요. 두 번째,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 채권은 변제해야 될 시기, 변제기에 도래 있을 것.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가장 중요한 특히 오른쪽. 이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목적물과 결연성이 있어라. 그러면 채권이 목적물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가 물건에 비용 투하했을 때 그 물건의 수리, 물건의 공사, 내부 공사 들어가죠. 신축 공사들. 그래서 비용, 수리비, 공사 대금은 B로 읽어요. 공사 B, 필요 B, 유익 B. 이렇게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채권은 결연성이 있죠. 물건과의 결연성,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 결연성이 있어 유치권은 태어난다, 성립한다로 끝나야 돼. 얘들은. 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자, 손해배상 채권은 근거가 보통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잖아요. 우리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 채무불이행 손배채권. 물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채권이지. 따라서 물건하고 결연성이 없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손배채권은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 여기는 태어나지 않아.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채무가 어떤 채무였느냐? 비용 채무였다면 필요비 채무, 필요비 줘야 돼, 유익비 줘야 돼. 근데 이걸 안 줘. 비용으로 안 나와요.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나와요.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채무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에는 유치권이 태어난다. 이유, 비용이니까. 비용 채무 불행 손배 채권은 유치권이 태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축, 제거 말사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말 잡아버렸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말 못 줍니다. 손해배상 해줄 때까지. 그래서 물건이 나와. 가축. 비용이 나와. 비비비. 자, 안 되는 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이 세 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유치권에서. 가장 쉽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주세요. 채권. 권리금 약정했다. 그러기 나오고 권리금 주세요. 채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이 세 개는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이지 임차 목적물,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야. 그래서 보증금, 권리, 따라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놈이 가장 많이 나왔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물건하고 상관없어요. 매매대금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건축, 자재, 매매대금, 채권.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결국 매매대금, 건축, 자재, 매도, 자재대금 이렇게 나와. 그럼 결국 매매대금이지. 건축, 자재, 매매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명법에서 계약 명의 신탁에 따른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돈은 줘야지, 5억은 줘야지,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것도 비용도 아니고 물건하고 상관없어. 이 명의신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도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소수로 가요. 문장이 길어 얘들은. 그냥 보증금 나오면 보증금의 동그라미, 권리금의 동그라미, 매매대금의 동그라미 빵 소수로 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않는다. 없다.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지 어긋나면 X지 뭐. 자,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점유는 유치권의 생명이죠. 자, 이 점유는 당연히 불법 점유면 권리 주지 않겠지. 그래서 적법한 점유해야 돼요. 유치권자는 적법 점유해야 돼. 불법 점유한 놈 권리 주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자, 또 세트죠. 이 점유는 간접 점유로도 아무 상관없다. 간접 점유란 얘기는 유치권자 머릿속 그려봐. 옆집에 맡겨야 돼. 옆집에. 유치권자 동그라미 승용차를 유치하고 있는 중. 너무 좁아. 옆집에 승용차를 맡깁니다. 임치계약. 그러면 얘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는 간접으로 점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3자와의 점유 매일 관계를 통한 간접 점유는 아무 상관없어요. 3자와 옆집. 하지만 이 승용차를 누구한테 맡겼다? 채무자.
채무자한테 승용차 맡겼다. 잠시라도. 안 됩니다. 바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왕별 정답 지문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나와요. 그럼 다 볼 필요도 없어. 채무자를 직접 점유 누구를? 채무자를 직접 점유 나온 순간 소수로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채무자한테 수용자가 가면 안 된다고 했어. 옆집 3자한테 맡겨야지 왼쪽 채무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돼.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 나오면 소수로가 안 돼. 않는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부정. 그 다음에 입증. 자, 우리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죠. 그러면 적법점유인지 불법점유인지 소송에서 문제가 되겠죠. 적법점유에 대해. 그러면 적법점유에 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 의뢰 점유는 적법 추정. 이거 외워요. 의뢰 점유는 적법 추정. 의뢰 점유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추정. 그러면 추정되면 적법 추정되면 이 사실을 의리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입증은 유치권자가 적법 점유에 관한 입증을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그래서 우리 지문 유치권자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님을 유치권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유치권자가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점유에 관한 입증. 그래서 점유는 적법 추정되니까 스스로 점유에 관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입증은 갑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입증 세트로 한번 해보죠. 유치권자가 불법 점유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지문이에요. 유치권자가 불법 점유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님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닌 건 불법 아닌데요. 소극적 사실. 그건 증명 못해. 소극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럼 무조건 X 지문이야. 저 중과실 없어요. 그거 증명해야 된다. 그것도 X. 저 선이에요. 그거 증명해야 된다. 그것도 X. 하지만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맞는 지문. 어떤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맞는 지문. 그래서 입증은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 다음 중 틀린 것은 정답 지문 안 나와요. 옳은 것은 할 때 장난쳐. 틀린 4개 중에. 왜? 어려우니까. 단독 정답 지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이 어려우면 그냥 버려버려. 어? 단독 정답 지문 아니라고. 왜? 입증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민사소송법 얘기니까. 그러니까 장난은 막 쳐. 자주 나와. 왜? 사람들이 다 틀리거든. 그래서 자주 장난은 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 장난치지 다음 중 틀린 것은 거기 단독 정답으로는 안 떠요. 입증은. 근데 워낙 그래도 잘 나오니까 우리가 할 뿐이야. 입증 파트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버려버려. 중과실 거기 차고 있죠? 거기도 단독 정답 지문 아니야. 옳은 건 할 때 X로 장난 잘 치지.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X. 근데 그건 단독 정답 지문이 아니야. 틀린 것을 물은 게 아니야. 옳은 것은 할 때 그 중에 X 지문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입증 지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어? 되면 하고 안 된 건 빨리빨리 버려야 돼. 된 것에서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안 돼. 가는 순간 끝나. 이게 점유에 관한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 왕별.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어야 돼요. 갑과 을이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 그러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렇게 더 잘 나와요.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 이게 뭐다? 감녀 을 가센터 사장님 사건. 사장님 제가 수리비를 못 주더라도 내 벤츠 승용차 유치하기 없기 살랑살랑.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죠? 콜?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특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 배신 때렸다고 했어. 수리비 줄 때까지 저 못 줍니다. 그러니까 감독께서 소심해서 사장님한테 따지지는 못하고 SOS
전화했지. 누구한테?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떡대가 와서 상님 멱살 잡았다겠지. 이게 바로 유치권 포기특약, 배제특약 같은 말이에요. 유치권 포기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사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아닌 제3자, 신랑도 남편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지만. 그래서 유치권 배제특약, 포기특약의 효력은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 X. 당사자 아닌 특약의 계약 당사 가불이 아닌 제3자, 내 남편도 들이댈 수 있다. 외워야 돼요. 정답. 자,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유치권자의 권리 5개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치할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 못 줍니다. 유치할 권리. 다음,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을 줘요. 지체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준다. 법이 줬어요.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간이 변제 충당권을 줘요.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을 줘요. 유치권자에게 필요비비 비용 상환 청구권을 줘요. 다음 주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4개 넣고 딴 놈 하나 넣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이해하자는 얘기요. 유치할 권리 이건 알 거고 여기서는 이 4개가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넣어요. 그놈 정답. 경매권 딱 이해됐어. 그러면 간이 변제 충당권이 뭘까? 이걸 안 보고 간이 변제 충당권이 뭘까?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자, 풀어갑니다. 간이하게 쉽게 내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 일단 이걸 해석해냈어. 쉽게 내 수리비 채권 100만원 채권 변제 까나가는 거 충당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쉽게 변제 충당하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승용차 유치 목적물로부터 직접 내 채권 수리비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거예요. 유치 목적물로부터 물건으로부터 직접 변제 충당. 수수료는 안 돼. 법원에 청구했어. 그래서 유치물로부터 직접 내 채권 변제 충당해 줄 것을 수수료는 못하고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그렇게 하세요. 판결 떨어지면 승용차로 수리비 100만원 챙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쉽게 변제 충당합시다. 간이 변제 충당권. 이걸 외워야 이게 내게 돼요. 두 번째, 과실 수취권. 또 따져봐. 과실, 월세, 차임. 과실을 수취해. 아, 유치권자가 월세를 수취한다고? 이 권리가 무슨 내용일까?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이 뭘까? 그러려면 오른쪽을 외워야 돼요. 건물에 세를 줘서 공사비 1억 못 받았을 때 월세 나온 걸로 내 공사비 채권 1억에 까나갑시다. 이것도 변제 충당권이에요. 과실 수취권은 우리 공사비 1억을 가지고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내부 공사에서 깨끗해. 근데 공사비를 안 주니까 지금 놀리고 있어. 유치 중. 그래서 우리 갑을 찾아가죠. 가! 건물 깨끗한데 놀리면 뭐해? 세 주자. 세 줘서 나온 보증금 월세로 내 공사비 까나가자. 6개월이면 1억 되겠네. 그래서 이 건물 유치 목적물로서 발생한 월세 수취해서 자기 공사비 채권 1억 변제에 까나가는 거. 이것도 변제 충당이에요. 그래서 과실 수취권도 마찬가지 충당권이야. 간이 변제 충당권이든 과실 수취권이든 과실로부터 내 채권 변제에 까나가는 것, 이걸 과실 수취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법 조문인데 얘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나오니까 공부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비용은 항상 실비. 도둑놈한테 주는데 유치권자한테 주겠죠. 그 비용은 전세권자 필요비 빼놓고는 다 인정된다. 그렇게 찍으면 돼요. 비용은 인정 안 되는 놈이 없어. 전세권자 필요비 빼놓고. 이게 유치권자의 5가지 권리. 그러면 유치할 권리에서 이제 대부분 판례를 봐야 돼요. 결국 판례가 정답 지문이 항상. 그래서 아까 이런 조문은 그냥 흘러가. 응? 방금 본 조문 내용 흘러가고 정답 지문 이런 데 박힌다고 대부분 판례. 그래서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다는 게 조문도 절반은 나오지만 정답 지문은 판례에서 훨씬 많이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 별색이 완결이 박혀 있다고 여러분들 책에. 정답 지문. 자, 우리 공사비 1억을 가지고 건물 유치권 행사 중. 그런데 이 건물에 저당권자가 있어서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렸어. A가 이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자, 경락인이 찾아왔죠. 찾아와 보니까 유치권 행사 중 플랜카드를 그때 본 거지. 경락인은 난리 났죠. 현장 답사를 안 온 거지. 오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중. 누가 이긴다? 유치권자가 이겨요.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3자에게도 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팔리면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경매로 날아가면 경락인 다 3자죠. 유치권은 물권은 절대권. 모든 3자에게 물권은 들이댈 수가 있다. 그래서 3자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두 개 왕별. 그래서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라면 경락인에게 들이대지 못해요. 그럼 이제 엎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경락인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이 둘 다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 전에 취득했다면, 그럼 전 동그라미하고 취득 밑줄하고 소수로 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 밑줄 후 동그라미 유치권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그러면 압류 후 유치권 취득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먼저 채권이 있고 그 다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 압류 후 점유가 들어와. 그러면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했으니까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그런데 두 개 다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유치권 취득 시점에 압류? 취득 시점에 압류 후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문은 유치권 취득이란 말이 안 떠. 이렇게 떠. 채권 구후 압류력 발생 후 점유. 그러면 이때 유치권 취득했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에 압류 후니까 소수로가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째, 먼저 점유하다가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채권 변제기 도래했다. 여기 채권이 떠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었고 나중에 채권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그럼 두 번째 들어올 때 유치권 취득했겠지.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채권 변제기 도래한 시점이 압류 후잖아. 그러니까 소수로가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째가 훨씬 어려운 질문이 뜬다고. 앞에가 채권 후 점유. 앞에가 점유가 있고 압류 후 채권. 그러면 이때 유치권 취득. 하지만 유치권은 취득했지만 시점이 압류 후구나. 압류이기 때문에 너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질문. 그 다음 압류 전에 이렇게 나와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으나 선순위 저당권이 있네요.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있네요. 유예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유치권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면 설사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박혀있다.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문이 나오면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여기는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소수로 가. 무조건 있다로 끝나야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문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 지문을 이제 5특강에서. 자, 그래서 이게 유치할 권리에서 나온 대본 판례 정답 지문. 전 있다, 후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전 있다, 후 없다. 자, 이제 권리 끝났어요. 이제 의무. 두 가지가 있죠. 성관주의 조심스럽게 관리해라. 성관주의 의무. 그다음에 쉽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값 승낙 없이 벤츠 타고 다니면 돼, 안 돼? 사장님께서 부인한테 놀러 갔다 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해된다는 얘기요. 채무자 값 승낙 없이 이 유치물 승용차 사용하지 마라. 빌려주지도 마라. 담보 제공하지도 마라. 승낙 없이는 유치권자 하지 마라. 단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있다.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하지 못한다. 99%.
지켜야 되겠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하지.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이놈. 유치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에 내부공사 들어갔죠. 공사무보다 유치죠. 주택은 허락 없이 거주 사용해도 괜찮아요. 주택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봐. 그 대법관이 시골 사람이었어. 그래서 주택 거주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괜찮다고. 따라서 지 승낙 없이 유치권자가 지 좋은 주택, 공사업자가 막 거주, 밥에 먹고 살아도 채무자는 방패,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주택 거주 사용은 괜찮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주택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야 돼. 유치물이 뭐? 주택! 주택이라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해도 괜찮아. 보존 사용으로 보니까 괜찮으니까 의무 위반 아니죠? 의무 위반 아니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대신 나무 집에서 살면 월세는 내야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는 못하지만 월세는 줘 임마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부당이득 지문이 나오면 생각을 해봐. 나무 부동산에서 살면 부당이득 월세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다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 이게 의무. 자, 소멸. 유치권 행사는 지체권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넣어서 읽어요. 계속. 그래야 느낌이 와. 무슨 말일까? 내가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과 채권은 별개입니다. 너 수리비 안 줘서 내가 들이대고 있죠? 유치권 행사 중. 나 못 줘. 유치권 행사 중. 자, 유치권은 물권, 채권은 채권. 동네가 다르죠? 유치권 행사하고 채권 행사는 완전히 달라요. 채권 행사는 돈 갚어. 이게 채권 행사하고 유치권 행사는 나 못 줘. 달라요. 따라서 아무리 유치권 내가 행사 중이라도 내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에 유치권 행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내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이렇게 끝나요. 지문이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내 채권 소멸시효 별개로 상관없이 쑥쑥 소멸시효 모든 권리는 소멸시효 진행하고 있어. 어렵죠? 어려워. 하지만 잘 나와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 그래서 도둑놈이 승용차를 훔쳐가면 곽항구. 요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요즘 나오면 제가 못해. 요즘 안 나오잖아. 곽한구. 모르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 알아. 여러분들 다 어리잖아, 저보다. 자, 돈 훔쳐갔죠? 벤츠.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은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정하지 못한다.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이유.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 소멸, 유치권 X. 물권적 청구권 항상 현재 물권자가 해야죠. 근데 현재 돈 훔쳐간 순간 유치권 사라져버렸어. 유치권 X 물청 X. 팔아제끼면 소유권 X 물청하에 X. 똑같아. 그래서 점유 침탈 당하면 유치권으로 못 돌려받고 점유권에게 물청, 점유보청권으로 돌려받아라. 자, 유치권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7월, 8월 강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듣습니다. 7월, 8월 제가 5월달은 양이 이거보다 더 많아요. 5월, 6월 과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월, 8월만 죽으라고 패. 남은 기간. 왔다 갔다 할 때, 이어폰 꽂고, 걸어다닐 때, 산책할 때, 버스 탈 때, 운전할 때. 그러면 민법은 왔다 갔다 하는 짜투리 시간에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혼자 있으니까 따라해. 계속 따라해. 그러면 민법은 반드시 점수 잘 나와요. 그 다음 예전에 제가 1월달하고 3월 때 요약 정리해 준 거 있죠. 20분 동안 15분 동안 강의 시작 전에 1강 때 그거 다 녹음했나? 아직도 녹음 안 했어. 거기에 다 있다고. 지금 들어봐. 이제 들려요. 공부가 되면 이제 들린다고. 그것도 계속 따라해. 전체 녹음하면 한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두 달치가 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면 1월, 2월이 2시간 반, 3월, 4월이 2시간 반이라고. 그러면 5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것만 계속 돌려. 그러면 기초가 있어. 기초. 7, 8월은 심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거하고 7, 8월하고 계속 들으면 민법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7점대, 8점대 나와요. 진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안 해. 합격생들 다 물어봐. 맨날 그거 수백 번 들었다고. 그러니까 합격을 하지. 민법은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제 문제 풀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는 다니면서 문제 풀면서 테스트, 다지기. 그러니까 강의는 7, 8월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전에 1월, 3월 4달 동안 제가 해준 거 지금 왔다 갔다 들으라고 제가 그 시간 빼서 해드린 거예요. 요약. 알죠? 그거 녹음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녹음해서 파일 뿌리고 그래. 동료들한테. 그런 거 없나 여기는? 그러니까 전에는 다 한 사람이 대표로 녹음해가지고 파일 뿌려줬다고 메일로.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점수가 바닥이지. 서로 안 도와주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녹음해. 녹음하는데 시간은 별로 안 걸리니까. 정말이요 정말. 그것까지 좋은 공부 방법 없어. 민법은 왔다 갔다 들으면서. 들어야 이해가 된다고 제 설명을. 그런 식으로 남은 기간 해봐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항상 저도 말할게. 시험은 마지막이 중요해. 벼락 공부. 이제까지 시간을 잊어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 2달 반 남았잖아요. 2달 반만 열심히 하면 이제까지 공부 안 했어도 챌 수 있다고. 왜? 지금은 다 우리가 엑기스만 하거든. 엑기스만 하니까 이것만 달달달달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점수는 푹 올라오는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좀 퍼져버렸다. 슬럼프 빠져.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벼락치기야, 벼락치기. 갈수록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고 9월이 중요하고 당연히 10월 일주일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점수 안 나온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달달달달 해보려고 해요. 아셨죠? 화이팅! 화이팅! 힘들지만 합격 다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한다고. 다 이제까지 그래왔고. 자, 유치권. 틀린 것은 건물 임차인 임대인이 지급한 보증금 채권은 떴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보증금 비용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성 없다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결론성 있는 채권이 아니다.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2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자,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론성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에요. 자, 모르겠어. 처음 들어봐. 물음표지. 3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떴어. 더 이상 읽지 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떴죠? 더 이상 읽지 말고 니 거 소수로 가.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유치권 가질 수 없다. 맞는 지문. 중간에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떴어?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안 돼. 소수로 가.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한테 승용차 가면 안 된다겠죠? 태어나지 않아요. 맞네. 그래도 읽어드릴게. 채권자는 의리, 채무자, 왼쪽 놈, 갑을 직접 점유자라 해서 의리 간접 점유. 이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채무자한테 승용차가 간 순간 끝나버린다겠어. 자, 5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 유치권은 소멸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우리 법조문 유치권은 소멸. 연결됐죠? 연결됐으면 맞아. 그럼 봐요. 1번 공부했으면 결론성 없어. 맞아. 2번은 몰라. 물음표. 3번 한번 읽어볼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유치권 가질 수 없다. 다 필요 없는 말이죠? 중간은 안 봐도 된다고 그랬어. 필요 없어. 니까 안 돼. 맞아.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안 돼.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 5번 그렇지. 소멸하지. 맞아.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은 맞고 2번은 몰라. 처음 들어봤으니까 안 보고 2번 연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란 얘기예요. 모르는 지문이 정답 바뀌는 게 이런 식이에요. 나머지 통해서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손해배상
항상 제가 청구권 뭐로 읽으라고? 채권으로 읽어요. 항상. 손해배상 채권이 결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분일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손해배상 채권인지를 봐야 돼. 임대인이 시설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사용을 못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래. 그러면 임대인이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이 뭔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 아까 했죠? 결련성 있다 없다? 없어. 그러나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결련성 없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해결 못한다고. 그러니까 물음표하고 나머지가 맞으니까 2번 답이겠구나.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근데 한번 들어봤죠? 손해배상 채권이 나오면 앞에 한 번 더 읽어서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했구나. 채무불이행이 빨리 떠올라야 돼. 이렇게 하는 방법. 두 번째. 결련성에 관한 지문이니까 여기에 비용, B자가 보이는지를 봐. B자. 손해배상 채권인데 B자가 없죠. 그럼 채무불이행 못 집어내도 비용 그런 게 없네. 물건 자체, 가축 그런 게 없네. 물건이 안 보여. 비용도 안 보이고 물건도 안 보여. 그러면 결련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밑줄을 하시고 손해배상 채권이 결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건, 가축도 안 보이고 B자도 안 보이고 그러면 너는 없겠지. X.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1번, 3번, 4번, 5번이 맞으니까 그냥 네가 다.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2번. 유치권. 이번에는 옳은 거. 작년 별리사. 그럼 작년 별리사 여기서 지문 하나가 오래 뜬다는 얘기요. 작년 것은. 하나는 떠요. 자, 옳은 거. 1번.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 점유. 떴네. 뭐가 떴어? 그지만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 소설가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 똑같은 말이죠. 성립하지 않는다. 연결됐어. 맞네. 옳은 거. 정답. 정답 지문이라고 저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정답. 자, 이제 다 장난쳤겠죠? 2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 대금 채권은 떴어. 매매 대금 채권,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이 길면 매매 대금 나왔죠? 그럼 중간에 이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몇 번 보면 매도인이 매매 대금 중간 보니까 매매 대금 채권 나오구나.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하고 소수로 가는 거예요. 다 읽지 말고. 이런 건 빨리 읽고. 3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채권 일부를 편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지채권 일부를 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야 돼. 채권 일부 받으면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나? 일부 받으면 전부 행사할 수 없나? 있지. 일부 받았어도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지. 어렵죠? 응용지문이야 이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죠. 그걸 꼰지문이야. 이런 지문이 어렵다. 응용지문이라고 이런 게. 자, 비록 수리비 100만 원 중 90만 원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나 못 줍니다.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죠. 살짝 어려워. 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반환 채권 떴어. 권리금,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없다. 권리금 동그라미, 매매대금 동그라미 소수로 가. 없다로 끝나야 돼. 성립하지 않는다.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네요. 유치권이 이 경우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자, 중심을 끄집어내야 돼. 지문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밑줄이 가능해. 유치권 배제 특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일단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 이건 맞아. 그런데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한
당사자 둘 사이에서만 이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 폐지 특약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 당사자 사이만 아니라 제3자도 그 A가 X지.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 서술어 제가 잘못 쳤어.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 아니요. 제3자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 급할래. 당사자 감녀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를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5번 당사자 사이에서만 특약 주장한다고 포기 특약 너 X 여기 날리고 권리금 얼마나 나와요? 안 돼. 전부 받을 때까지 전부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부 받았다고 전부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즉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3번이 매매대금 안 돼로 끝나야지. 채무자를 직접 점유 끝났어. 요청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통해 복습하실 때 이렇게 밑줄 동그라미 해놓고 그것만 잡고 소수로 싸움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계속. 오케이 10분 쉬고 저당권 갑니다.